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보니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구도시입니다. 한때 익산의 핵심 상권이었지만 인근에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크게 기대를 했지만 경기 탓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익산시는 매년 4억 원가량을 투입해 상설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고 이곳에 입주한 예술인과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 활성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없더라도 익산 관광 거점으로서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그간의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문화예술의 거리가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더 죽으면 죽었지 뭐 더 좋아지진 않겠죠. 안 되면 이제 다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 그 뭐 수입을 창출해야 가게도 운영도 하고 할 거다니요.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익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 직업 가운데 하나, 바로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지난 5년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만 19명이나 되는데요.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전북 집배원 5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2년차 집배원 박범수 씨. 각종 고지서부터 소포 등기 우편까지 하루에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만 1000여 통에 이릅니다. 평균적으로 11시간 또는 특별한 기간에는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공무원인 집배원들에겐 남의 얘기. 인력은 그대로인데 택배는 늘다 보니 주말 근무에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화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같은 날은 좀 한 굶을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좀 오후 늦게 먹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 시간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 거죠. 그것.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안전사고와 질병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92명. 이 가운데 19명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집배원 22명이 일을 하다 다쳤고 1명이 숨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집배원을 1000명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1명도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주 세입 요원인 그 일반 통상 우편물이 한 11억 톤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약 한 1940억 정도, 많게는 한 2천억 원 넘게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집배원 500여 명은 거리로 나와 인력 충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2,000명을 일단은 충원을 해주고 그래야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이 되니까 그 집배원도 똑같이 주 5일째 그러면 토요일 날 쉬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정노조 측은 본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합 창립 이래 첫 총파업에 들어가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순창군과 장수군 등 4개 군도 이른바 특례군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순창에 있는 한 농촌마을입니다. 한때 60여 가구가 살던 곳이지만 지금은 새 집 건너 한 집이 비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다 떠나고 서울로 떠나가고 이렇게 얼마 없어요. 한 집이 하나씩, 둘씩 거기 있어요. 지난 2014년 3만 명을 넘었던 순창군 인구는 여느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 감소와 낮은 출산율로 지난달 2만 8천 명 선까지 줄었습니다. 순창군을 비롯한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 등 4개 군이 비슷한 처지인 전국의 19개 군과 함께 특례군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입니다. 이들 23개 군은 특례군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례군 도입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정부로부터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이라든가 배려를 좀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전북의 10개 시군을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특례군 지정에는 순창과 장수 등 4개 군 말고도 임실군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도 나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특례군 법제화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 동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 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부터 10% 할인되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남원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남원농악 보존회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남원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악기 연주와 개인놀이 등입니다. 남원 고유의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남원농악이 더욱 전승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 1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농협과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판매 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으로 발행되는데 할인율이 10%로 높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둔기마을에 녹색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임실군은 잡초가 많아 방치된 이곳에 마녀본의 수목류를 심어 주민 산책로와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주민 친화적인 녹색 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연암대학교 청년창업농 교육생 15명이 순창군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순창 청년농부의 농가 경영 체험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통한 치유농업 관광 성공 사례를 배웠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내부에서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등을 연결하는 원형도로가 건설됩니다. 원형도로의 길이는 15.2km로 이 가운데 8.3km는 국가 예산, 나머지 6.9km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경영이 어려운 농민을 돕기 위한 농지 매입 사업을 통해 올해 172억 원이 농민들에게 지원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회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172억 원의 농지를 매입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191억 원을 농지 매입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이 도입된 뒤 지금까지 전북에서 1,482농가에 3,605억 원의 회생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70세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이 농업 인구의 45%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등의 정년은 65세로 돼 있다며 이 법안으로 사고 발생 시 각종 배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전라감사를 지낸 풍석 서유구 선생의 공문서 일기인 완영일록이 한글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완영일록은 서유구 선생이 1833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면서 일어난 송사와 농정, 지역 수령 인사 고과 등의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또 행정과 사법, 군정 등 감사 직무 전반에 걸친 내용만을 기록한 일기로는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예찰과 방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도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 동안 시군 산림부서에서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소나무 제선충병, 솔껍질 깍지벌레, 그리고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와 완주 31도, 전주 3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오존 지수는 나쁨,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매우 덥겠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